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나. 육아하는 숨은 고수 발굴 프로그램 숨고맘 TV입니다. 안녕하세요. MC 김성화입니다. 오늘은 고수님을 모셨을까요? 교수님을 모셨을까요? 오늘 모신 고수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10살 아들과 7살 딸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 이용민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내 집 연구소라고 하는 시니어 주거 서비스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니어들을 위한 집을 연구하는 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신가요? 네,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시니어 하우징 케어 서비스라고 저희는 이름을 지었는데요. 어르신이 사시는 주택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데 그 안전사고를 예방해 드리고 또 거기서 안전하게 오랫동안 사실 수 있도록 개조를 해드리는 사업을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의 집안에서의 행위를 관찰하고 저희가 또 이제 그동안 계속 사업을 하면서 쌓아온 행위 데이터가 있거든요. 행위 데이터 기반으로 이 어르신한테 적절한 주거 개선 솔루션을 제공하고 직접 맞춤형으로 시공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니어 하우징 케어 하면 이제 무슨 얘기인가 싶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르신 댁에 방문해서 어르신의 이제 행위, 이제 생활하시는 모습을 보고 또 이제 주택 상황도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드시 현장 방문을 통해서만 진단이 가능하거든요. 이 진단이라고는 하는 거는 이제 어르신이 공간별로 안전한지 혹은 어떤 개조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진단하고 그거에 따라서 개조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그럼 어르신의 예산에 따라서 저희가 방법을 제안해드리고요. 이제 이런 전 과정이 이제 저희 진단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5만 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집 어르신이 엄마나 아빠가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조금 불안해 보이시는데 저거 넘어질까봐 걱정되는데 하시면은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현장에 방문해서 확인을 합니다. 이게 이제 아무리 지켜보는 그런 보호자나 이제 가족들도 정확히는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인 저희가 방문을 해서 어떤 게 문제이고 그래서 어떻게 개선이 가능한지 방법을 안내해드려요. 그리고 이런 것도 좀 힘드신 분들은 이제 한 번에 빨리 와서 어느 정도 이제 빨리 시공을 하면 좋겠다. 예를 들어 안전손잡이 몇 개라도 바로 달아드리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스마트 스토어에 패키지 또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안전손잡이도 여러분들이 뭐 어떤 거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디자인들 저희가 샘플을 가져가서 어르신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저희가 달아드립니다. 저희가 보통 3개 정도 이제 위험한 부분에 달아드리는데 저희가 현장에 가보고 만약에 더 안전한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뭐 미끄럼 방지 매트라든지 아니면 뭐 변기 거치형 의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더 설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질문을 많이 주시는 게 꼭 자가주택만 되냐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거치형이라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타공을 하지 않더라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지금 많이 나와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 저희가 제안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 좀 집이 안전하지 않아서 걱정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내 집 연구소에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방문해서 진단해드리고 솔루션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네, 시니어들을 위한 내 집 연구소 저도 얼른 연락드려보고 싶은데요. 근데 이렇게 서울 경기 지역만 해당되나요? 네, 지금 현재는 서울, 경기, 수도권, 인천까지 가능하고요. 그래서 가능하긴 한데 만약에 이제 그 외의 지역이시더라도 뭔가 솔루션이 필요하다 하면은 저희가 이제 그 사진이나 이런 걸 좀 전송을 받아서 그런 솔루션들은 이제 제안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어르신이 주택에서 어떻게 생활하시는 거 직접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장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경기 수도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의 행위를 잘 관찰하고 그 대상을 위한 커스터마이징된 뭔가 시스템으로 살 수 있는 정말 편안하고 좋은 집을 연구하시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네. 이해했는데요. 네. 네, 고수님께서는 이렇게 주거에 관련된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갑자기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가지셨던 건 아니실 것 같고 네. 조금 테이프를 슉슉슉슉 감아서 어린 시절로 한번 가볼까요? 어린 시절에는 어떤 데 관심이 있으셨고 어떤 학생이셨나요? 어릴 때는 그냥 이제
저희 아이들처럼 놀이터에서 하루 종일 놀고 이제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그렇게 성실하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이제 저는 대학교 갈 때는 이제부터는 진짜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전공 정할 때 그때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나이 또래면 러브하우스 이런 프로그램들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어떤 설계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졌었고 그래서 전공을 찾아서 학교에 들어가니까 대학 가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학창 시절에는 항상 이제 공부 안 하고 이런 학생이었는데 오히려 이제 대학 가서 그 좀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전공 공부를. 그렇군요. 네네. 사실은 어린 시절에 자기의 관심사나 진로를 찾아서 어른이 되기 전까지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지만 어른이 돼서도 자기가 뭘 잘하는지 잘 모르고 성장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잘하는 것이 눈에 한 번에 보였나요? 아니면 내가 잘하는 것을 찾기 위해 노력하신 걸까요? 아니면 내가 잘 할 수 없는 것부터 탐구해 보셨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교 가니까 공부가 재밌긴 한데 그러니까 전공 공부가 너무 재밌는데 저희가 어쨌든 이제 주거환경 전공을 했는데 졸업을 하면 이제 설계사무소라든지 아니면 뭐 건설회사라든지 이런 데 이제 취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이제 저랑 이렇게 썩 맞지는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제 성향이랑.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것과 그런 것들을 하나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잘 못할 것 같은 거 이제 X표를 쳐가면서 그 남는 게 제가 사실 공부더라고요. 공부를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찾으셨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공부보다도 이제 연구. 사실은 어떤 뭐 제품을 팔아서 이윤을 남기고 이런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정말 괜찮은 주거 환경이란 뭘까 이런 것들을 좀 더 탐구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었어요. 4학년 때. 그래서 그럼 대학원을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진학해서 이제 계속 거기서도 열심히 연구를 했죠. 네. 그래서 열심히 정말 오랜 시간 공부하셨는데 그거와 관련된 성과나 이뤄내셨던 것들 사실 많으실 텐데 조금만 얘기해 주세요. 성과요? 네. 제가 사실은 저 같은 케이스가 많지 않은데 제가 학부, 석사, 박사를 같은 학교, 같은 전공을 했어요. 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저희 다들 아시겠지만 80년대생은 사실은 이제 학부를 어떤 대학을 가면 이제 그 보통 대학원은 좀 더 네임밸류가 높은 데를 간다거나 전공을 한번 바꾸거나 이래서 스펙을 높이는 데 되게 열중하던 시기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같은 전공으로 이제 석사 박사를 할 때는 그때 당시 사람들은 다 쟤는 왜 저기 똑같은 데서 저러고 있을까? 더 이상 배울 게 있을까? 이제 그런 얘기를 전 정말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저는 박사를 따고 나니까 근데 오히려 세상이 바뀐 게 이렇게 한우를 판 사람이 또 없는 거예요. 맞아요. 네. 저희 때 유행이 워낙 이제 전공 바꾸는 거 그래서 여러 전공을 하고 뭐 이직도 여러 번 해서 자기 몸값을 높이는데 사람들이 이제 계속 그런 방향으로 좀 한국 사회에 좀 흘러왔는데 오히려 이제 딱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의 전공을 깊이 있게 한 사람이 없는 시장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사실 그냥 제가 좋았던 걸 쭉 했는데 20년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좀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뭔가 한국 사회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한국 사회는 뭔가 인생에 4번의 뭐 회사를 직장을 옮겨야 되고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만이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것이라는 걸 뭔가 부추겼다면 맞아. 네. 고수님 같은 경우는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꾸준히 열심히 해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네. 그래서 이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제가 재밌으니까 그냥 공부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대학에서도 학생들 가르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박사를 하고 나서도 이제 기회가 돼서 주거환경 관련된 이제 학과에서 관련된 전공들 가르치고 또 지금은 이제 경희사이버대학교에서 이제 주거복지 정책론이라고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게 제가 그 학부 석사 하면서 이제 시작할 때만 해도 사실 주거복지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거든요. 네, 사회복지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주거와 복지를 연결하는 생소하네요. 그런 분야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것도
저는 그냥 똑같은 걸 했을 뿐인데 세상이 어느 순간 주거복지에 관심이 많아졌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좀 지금까지 커리어를 쌓았던 것 같아요. 세상이 나를 원하게 하는 세상이 됐네요. 네. 정말 정말 저는, 새로운 네. 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유망하니까 난 이걸 해야지 이렇게 한 번도 해본 적은 없고 제가 그냥 재밌으니까 계속 탐구했던 부분들이 좀 흘러가니까 이게 지금 사회에서 굉장히 필요한 영역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그냥 계속 했던 걸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전문가가 돼 있는 예, 그랬다고 보시면 되죠. 네, 커리어는. 엄청 정말 새로운 메시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새롭게 도전하고 뭔가를 새롭게 해야만 고수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하는 것을 열심히 하다 보니 어느새 전문가가 되었다라는 메시지가 또 다른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